예, 먼저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디어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신민현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 약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한 12명 정도 앉혀놓고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 많이 참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뭐 강단에 자리가 없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디어학과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 제가 좀 더워서 좀 벗겠습니다. 미디어학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학과는 원래 미디어 학부였어요. 저희가 1998년도에 처음 신입생을 맡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되고 있다가 2012년도에 어디 자리가 없나요? 이 자리는 계속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전공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미디어 컨텐츠 전공하고 소셜 미디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전공의 차이는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굉장히 독특한 다른 전공이나 다른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전공 분야가 굉장히 달라요. 다른 학과 같은 데 가면은 전부 다 비슷한 전공을 예전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계속 그 전공을 가르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게 새로운 학문이고 융합 학문이다 보니까 교수님만 봐도 일단 공학 쪽에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쪽에 뭐 통계 이런 것들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영상, 디자인, 게임 이런 쪽에서 실제로 산업계에서 일하시던 분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학과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배울 수 있느냐 미디어 콘텐츠 전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게 기획이라 그러면 기획이 뭘까요? 계획하고 기획하고 차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쓰기 편할 것이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재밌고 플레이 시간을 늘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IT 기술을 좀 알아야 돼요. 개발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게임 만든다 그러면 게임 기획은 잘 해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만들 수 없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UX라고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UX? 사용자 경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관점을 맞춰서 혹은 더 기분 좋게 만들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실제로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교육도 하고 있고요. 영상 연출, 사운드 이런 것들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야지 사실 컨텐츠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3D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뭔지 아시죠?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프로젝트라는 건 학생들이 모여서 혹은 혼자서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각종 공모전 이런 데 출품하기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과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과목이 있어서 쭉 그런 것들이 있고,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 꼭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붙인 과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걸 배우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자기가 노력만 조금 더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쪽으로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이런 것들도 되고요. 게임 디자인, 영상 미학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제작을 위해서 기본적인 기술들을 일량 주로 배우고 디자인 기초 그러면 옛날에는 디자인 그러면은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디자인 과목을 들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연필을 주고 종이 이만한 걸 주고 수평선을 긋습니다. 선이 똑바라질 때까지 그거를 거의 100장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시면은 마우스 가지고 그리죠. 똑같은 거를 저희는 마우스 가지고 안 하고 펜 가지고 그리긴 하는데 타블렛 같은 걸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이뻐요? 아니면 뭐 괜찮은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도 배워요. 이런 걸 보면 타이포그래피라 그러는데 뭐 책 표지를 예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 글씨를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독성이 좋으냐 이런 것들 배우는 방법도 있고,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역에서 애니메이션 툴을 이용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과제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저런 거 만들었어요. 자기 얼굴을 3D 만들자. 마지막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배우고 등등. 크로키는 뭐 하는지 뭐 아시겠죠? 저만 들어도 실제로 사람 안 써놓고 그리고 그래서 그 비주얼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3, 4학년쯤 되면 기초적인 건 어느 정도 했으니까 프로그래밍 기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대세가 웹이나 모바일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요즘 실제로 컴퓨터를 쓰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쓰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쪽에서도 정보 디자인에서 약간 고급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과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연출, 영상 편집론 이런 과목, 그 다음에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배워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실제로 이제 아까는 얼굴 정도 만드는 수준이었다면 여기서는 캐릭터를 움직이게 다니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미디어 프로젝트 1, 2 그리고 창의적 컨텐츠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배웠던 거를 잘 모아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만든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든다든지 애니메이션 영상을 뭐 쇼필름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쭉 하게 됩니다.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전공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미디어 컨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뭐 제작하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획을 잘할 수가 있겠는가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SNS랑 이 소셜이랑 같은 소셜인가? 같은 소셜이겠죠. 거기에 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페이스북이 성공한 이유, 유튜브가 성공한 이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니까 기술적인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아직 그런 걸 안 해봤을 텐데구나. 싸이월드라고 혹시 아세요? 싸이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초등학교 때? 싸이월드 하다가 요즘에는 싸이월드 누가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무도 안 하죠. 다 페이스북 쓰죠. 그렇죠. 그 페이스북을 넘어온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런 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리트윗이라는 행위를 하는데, 리트윗이 뭔지는 알죠? 다른 사람이 트윗했던 거를 올려서 자기가 트윗하는 거. 리트윗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리트윗을 왜 하는 것인가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 자기한테. 그럼 자기 일상생활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게? 왜 도대체 그러고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한 자기 개인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핸드폰에 저장이 되고 있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컨텐츠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게 MIB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MIBS에서 M은 미디어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결국은 그걸 미디어로 다시 보내서 우리가 더 성공적인 미디어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원래 이 M은 그 학과 이름 미디어 학과도 여기서 왔어요. MIT의 미디어랩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창의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학부 수준을 낮춰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I는 인포메이션은 정보를 받아와서 그냥 정보가 많이 있으면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정보가 아니거든요. 데이터랑 정보랑 어떤 거냐면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숫자만 막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우리가 쓸모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을 보통 인포메이션을 얻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디어 통계, 애널리틱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클리 아이스쿨리아에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쪽 부분에서 잘 나가는 거를 잘 합쳐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B는 비즈니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마케팅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S는 결국은 이런 컨텐츠를 소모하고 거기에 피드백을 주고 이런 주체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그래서 소시올로지,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심리학, 사회과학 이런 것들도 같이 배워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교육과정을 보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첫 번째 요거는 다 똑같이 배워요. 프로그래밍.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하는 거 전부 다 똑같이 배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것만 배워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애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요. 통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3, 4학년쯤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 전까지는 기본 지식들을 단편적으로 배웠다면 얘네들 묶어서 하는 부분을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묶어서 볼 건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기 위한 프로젝트들 많이 진행하고 있고 자 그래서 저걸 다 배우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걸 좀 말씀드린다고 해요. 뭐 이것저것 많이 배우죠 그죠? 이것저것 막 배워서 뭔가 막 배우는데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할 수가 있대요. 되게 유명한 이 친구가 몇 학번이더라? 어쨌든 간에 제 수업을 세 개인가 들었던 친구인데 이름이 이현우인가 그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냥 그 미디어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만든 게임이 이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애니팡 만든 사람 정도 우리는 나가면 애니팡 정도 만들어요. 이 생각을 해보면 애니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임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이제 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아요. 뭐 이런 게임 우리 뭐 한 3학년쯤 되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게임인데 이게 성공적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게임이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충분히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임이고 그래서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그 기획 능력이나 그다음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제대로 성공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이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겠다. 또 많이 벌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얼마 전에 학교에 한번 왔다 갔었는데 드림웍스라는 회사 알아요 혹시? 드림웍스가 뭐 만들었을까? 최근 대표자? 응? 내가 못 본 게 있는 거예요. 저거 터보 여기서 만들지 않았어요? 터보. 달팽이가 저 레이싱 게임 나가는 그거. 옛날 영화들 많죠. 옛날에 저거 푸드밴더. 푸드밴더는 잘 모르겠고 터보에서 그 달팽이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하는 것인데 이 친구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애니메이션도 배우고 프로그래밍도 배운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면접을 하러 갔더니 원래는 3D 애니메이션 하겠다고 갔어요. 드림웍스 면접을 하러 갔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이거 프로그램 할 줄 알아요. 프로그램 할 줄 아는 디자이너가 세상에 거의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당장 우리 회사에 와서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 테크니컬 디렉터는 어떤 거냐면 기존의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전부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손으로 열심히 마우스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들을 어차피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거면 컴퓨터한테 일을 상당 부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시키는 과정들을 하는 사람들을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테크니컬 디렉터가 돼서 그 드림웍스 영화 볼 때마다 그래서 항상 유심히 봐요. 엔딩 크레딧 이 친구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모든 영화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보면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성공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징 컵이라고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 공모전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언제죠? 2008년인가 보다. 좀 시간이 됐는데요. 2008년에 이미징 컵이 거의 처음 생겼을 때 미디어과 학생들이 가서 상을 받았는데 무슨 상을 받았냐면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그 정도. 전 세계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아직 계속 하고 있어요. 국내 예산은 다 끝났고, 이제 전 세계 대회만 하면 되는데, 거기 올라가는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친구들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상이잖아요. 이 얘기는 국내에서는 1등을 했다. 사실은 국내에서 2등한 경우도 있고 3등한 경우도 있고 많은데 그런 거는 리스트에 안 올려요.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획 능력과 그다음에 개발 능력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팀을 이루면 정말로 굉장히 강해지는 이런 거 말고도 지금 대표 사례라고 해가지고 슬라이드 너무 많으면 재미없을까봐 몇 개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무슨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시그래프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런 데서 상 받은 경우도 있고 상은 그냥 원래 받는 거예요. 유대학과에 왔으면 한 정도는 받아야지, 그죠? 공모전에 상하는 받아야지. 내가 학교를 좀 제대로 다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의 규모가 이런 규모까지 가고 있고요. 교육 환경을 봤더니 저런 조건 이렇게 128학점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학과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128학점이면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수준이고요. 평균 수준에서 그 다음에 저런 단서가 하나 보면 토익이 730점 이상 받아야 된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저희 강의실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데는 많아요. 컴퓨터 이렇게 있고 이런 데는 많이 있고 근데 좀 독특한 거는 여기에 가보면은 밑에 바닥에 뭐 보여요? 이렇게 돼 있는 거? 타블렛이 그냥 기본으로 있는 강의실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서는 주로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할 때는 마우스랑 너무 힘드니까 우리만의 좀 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잘 보면 뒤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과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요. 자, 보이나? 그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킨토시가 애플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애플 컴퓨터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별로 개성이 없다. 여기는 되게 밋밋하네요. 요건 뭐는 될까요? 사운드 스튜디오, 맞아요. 사운드 스튜디오고 요 안쪽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녹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믹싱도 하고 그 다음에 음향도 만들고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역시 학교랑 동일한 부분들은 적당히 제외하고 복수학위제도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아주대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런 일리노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나 그 다음에 노팅엄 대학,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져있네요. 거기 수미 뉴욕에 있는 대학인데 여기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런 데서 2년을 더 다녀서 양쪽에서 학위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있고 우리 그건 이제 학교 전체 정보통신대학 전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개성이 없는데 요거는 우리만 하고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 라스베가스 UNLV라는 학교인데 라스베가스 좋은 데죠?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거기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다른 데가 거기 있는 아무 학과나 가는 데는 아니고 요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 라스베가스에 저런 데가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각종 쇼들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길가에만 가도 다른 동네랑 다르게 번쩍거리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역시 우리랑 비슷한 교육을 해야 돼요. 기획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파악도 해야 되고 심리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다못해 어떤 동선으로 사람들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게임기를 하나 더 넣으면 돈이 더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나름대로 고민하는 바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 쪽 학생들 보내서 원식 공부도 하고 반대로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랑 비슷한 교육 과정을 가진 학교가 호주에 있는 그리피트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밑에 나오는 베이징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난징 유니버시티, 남경에 있는 다 중국에 있는 거고요. 이런 데들하고도 같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우리 단과대학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해외 장기 연수라는 걸 보내줘요.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원하고 선발된 경우에는 1인당 800만 원 정도를 그냥 학과에서 지원을 해서 외국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오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오는데 역시 이 UNLV가 들어가 있죠. UNLV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자기가 그냥 자기 돈으로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발이 되면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저렇게 한 학기 동안 가 있으면 여러 가지 뭐라 그러지? 엄마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럴까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단기 프로그램.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쪽 분야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도 가보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산업체도 가보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어디를 간다고 했더라?
그리스 가요. 그리스. 그래서 꽃보다 할 때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네. 근데 어쨌든 간에 매년 매 학기마다 새로운 곳을 찾아서 학생들이 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턴십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턴십이라는 거는 학교를 다니는 중간에 방학 때라든지 혹은 학기 중에 그 회사에 잠깐 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경험을 배우고 오는 제도인데요. 그러면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고 수업 같은 거랑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취업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 이름들을 봤더니 NC소프트 아시죠? 아시나? 게임 만드는 회사죠? 사실 요즘에 게임 만들지는 않고 그냥 게임 팔기만 하는 회사인데, 그렇고 삼성전자, LG전자, 넥스, KT 이런 데랑 다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그쪽에서 매년 저기를 해요. 몇 명 정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학생들과 매칭을 해서 보내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생 연구라는 이건 학교 전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학부생들이 학교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서 자기가 저기를 하는 거죠. 뭐 프로젝트를 해서 논문을 쓰거나 새로운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결과를 공모전 경쟁대회에 참가하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주고, 그 다음에 등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요거 IT 분야 봉사활동 참가도 해요. 봉사활동 참가를 하는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주기도 하는데, 작년에는 올해 1월 달에는 베트남을 갔다 왔었어요. 베트남을 갔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2010년 이것도 좀 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저 시그래프라는 학술 대회가 있는데 굉장히 큰 대회고요. 여기 대략 한 5만 명 정도 오는 그 행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우리나라에 했어요. 그래서 이거 기회가 잘 됐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시그래프 아시아 주최 측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아주대학교에서 와서 교수님 만들고 전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전시를 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각종 기업체 사람들 많이 올 거고, 그래서 이때 발표하신 분들은 쉽게 잘 되고 이렇다고 일이 있었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거는 졸업작품 전시라는 걸 해요. 졸업작품 전시라는 게 다른 데 가면은 저런 거 있어요. 미대 정도 전시에 가면 그림 위주로 붙어 있는데, 여기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만 있다가 옆에 갔더니 갑자기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고, 이런 형태의 졸업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이 상 받는 리스트를 쭉 모아봤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서 큰일 났어요.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졸업하고 나서 저렇게 상도 받고 그러면 뭘 하느냐, 상당수의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나가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거는 실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직종이죠. 예를 들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삼성 SDS, LG전자, KT, SK 이러고, 작년에는 국정원 몇 명 갔었고요. 국정원 얘기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국정원 알죠? 거정권 하고,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여기 또 포함되는 게 뭐 NHN, 다음 이런 회사들, NC소프트 이런 게임 회사들에도 꾸준히 가고 있고, 실제로 요즘에 게임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게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원래 그냥 그 미국 체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작은 형태처럼 보이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사람만 가는 건 아니고 기획하는 사람도 가요. 그래서 게임 기획하는 그런 분도 가고 있고, 뭐 어널리틱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문가가 아직은 배출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 직종 자체가 아직 이제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건지, 여러 각종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교육부터 다 해봐라 이런 사업들에서 선정이 여러 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부교육 특성화 사업, 정확하게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이라는 건데, 이게 아주대학교가 경기도에서는 제일 세게 돈을 많이 받았고요. 그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학과가 규모가 큰 게 작은 게 있는데, 큰 거에서는 세 학과만 받았는데 그 중에 한국대 미대학과가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K21 사업은 대학원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대학원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학교 전체적으로 뭐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거기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이고요. 아, 원래 질문을 조금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딱 50분이네요. 질문 있으면 짧게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시간 맞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이제 있겠습니다.